자기가 말한 확실한 그 장소에 진짜로 있는 오두막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고 여기서 길채가 놀라요. 뭘 보고 놀라냐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가을에 담근 머루주를 겨울에 꺼내 마시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머루주까지 담겨있는 모습을 보고 거의 확신을 하죠. 이 집은 맞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와중에 뒤에 의문의 실루엣이 한 명 딱 나타납니다. 발자국 소리를 들은 길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역시나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장현이 되겠죠. 근데 장현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채를 기억 못해. 심지어 자기 앞에 눈앞에 있어. 찾아왔어. 지금까지도 기억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길채는 그게 아니죠. 꿈에서라도 그리던 자기의 서방님, 자기 랑구님이 앞에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찐으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길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장현은 그냥 어리둥절할 뿐이죠. 이렇게 담담한 모습으로 길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장현을 생각하며 장현에게 이게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굳게 믿고 있으니까 청나라에 남으시라. 남으셔가지고 목숨을 보존하시라.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는 길채입니다. 자, 보면 여기 딱 날이 딱 적혀 있잖아요. 네. 날이 지극한 연모의 정은 떨어져 있어도 족한 것이다.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아니까 서로 이제 나도 나리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도 나리가 알고 있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으니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정말 우리가 찐사랑을 하고 있는 걸 서로 알고 있으니 마음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진정한 연모의 정은 떨어져 있어도 족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서신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상을 딱 하는데 마지막 헤어질 때의 이 모습을 또 이렇게 딱 회상을 합니다. 나리를 이제 보전할 수만 있다면 먼 곳에 계시더라도 제 마음은 기쁠 것입니다. 이런 나레이션이 또 나오면서 회상씬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앞으로 평생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야. 조선의 대역죄인이기 때문에 돌아오면은 언제 잡혀 들어가고 사형당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니까 돌아오지 마라 이러면서 헤어질 때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길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정말 전형적인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금방 다시 만날 것처럼. 조선에 돌아오면은 목숨이 위험하니까 부디 이제 청에 남아서 목숨을 연명을 해라. 그러니까 목숨을 보전하시라. 그렇게 구절을 딱 그 구절을 쓰고 있던 길채예요. 그러면은 부디 청에 머무시며 여기 머무시며 딱 써 있죠. 이 이후에 붓이 더 나가질 않는 거야. 차마 나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진짜 감동적이었는데 여기서 길채가 이렇게 표정이 싹 굳으면서 눈물을 딱 머금습니다. 차마 이후의 내용을 써내려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줘요. 붓 끝도 부들부들 거리면서 그러면서 딱 이어지는 대사가 싫어, 보고 싶어. 자기의 진심이 나온 거죠. 청에 남으시라는 내용, 그 내용을 딱 쓰고 있는데 청에 남으면 앞으로 평생을 못 보는 거거든. 그런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그 청에 보내는 게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결국에? 각화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자로서 다른 여자에게 자기가 이제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게 된 사람을 보낸다. 심지어 그 사람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게 또 남자 입장도 그렇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또 더 싫을 수도 있는 거거든. 진짜로. 이 상황이랑 별개로 길채의 이 간절한 마음, 진짜로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짧은 대사로 느껴져가지고 진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요. 시점이 다시 이제 장현과 각화 쪽으로 넘어와서 마무리를 딱 짓는데 장현이 말합니다. 각화한테. 허면 가다가 죽을 수밖에요. 용서하십시오. 이러고 일어나서 가는데 지금 보면은 장현의 목에 각화가 칼을 이렇게 겨누고 있거든요. 칼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연하게 의지를 불태우는 장현입니다. 뭐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의 진심을 내보이는 장현의 모습에 오히려
이제 각화가 흔들리죠. 보면은 눈에 물기가 있잖아요. 각화 눈에. 마지막으로 이제 딱 화룡점정을 한 방을 딱 치는데 장현이 눈까지 감아요. 진심으로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모든 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장현이 여기서 죽겠다는 게 허튼 소리가 아니구나, 진심이구나 라는 걸 알고 결국에는 각화가 물러납니다. 칼을 내리고 가, 내 마음 바뀌기 전에. 이제 각화 입장에서는 또 이제 장현을 포기하는 거고, 여기서 각화가 포기하는 건 단순히 자기 옆에 있는 연인으로서의 장현, 그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장현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마저, 조선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죽음마저 장현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니까. 그게 오히려 더 자기가 행복할 것 같다니까. 장현이 목숨마저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장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목숨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장현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결국 장현의 진심이 통했죠. 장현을 보내주는 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 용골대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이 각화 용골대, 이 청나라 사람들과의 마지막 장면인데, 각화의 뒤에서 애증을 넘어 나중에 이제 찐으로 이제 장현과 우정을 쌓았던 그런 용골대도 이제 장현을 보면서 같이 각화와 함께 장현을 보내주는 그런 씬이 이렇게 있었어요. 잘 가라 쓸모많은 놈 이러면서 우정이 정말 느껴질, 그 애증을 넘어서 처음에는 이제 라이벌, 그리고 되게 적으로 확실하게 봤잖아요. 그리고 견제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언제든 쓸모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되 언제든 죽이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장현이 인정하게 되고 그 사이에 우정도 싹트고 이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정을 준 거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의 친구와의 이별을 고하는 용골대의 모습까지. 아 진짜 이 장면은 좀 감동적이었어요. 소소한 감동도 있고 여러 인물들의 복합적인 감정들이 잘 드러나는 씬이어서 길체를 향한 이 장현의 결연한 모습, 흔들리지 않는 모습도 확실하게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20회에서는 이 장면을 뛰어넘는 장면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회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장면을 선정하지 않을까, 비슷한 장면이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단토도 그 장면을 갖고 왔을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요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아시는 분들은 확실히 감이 오실 텐데, 제가 이 20일의 첫 번째 명장면의 제목을 길체의 여정이라고 좀 적었어요. 가로 열고 장현을 찾기 위한 이런 느낌의 가미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길체의 여정,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1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10년, 무려 10년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이제 30대라는 얘기죠. 이제 좀 제 나이를 좀 찾은 느낌이야. 이제 30대가 돼서 10년 동안이나 이 장현을 잊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실마리를 이 연준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무작정 장현을 이제 찾아 나선, 이 장현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가는 그 길에 이 노인을 만났죠. 이 연준이 알려주잖아요. 이 장현의 마지막 소식을 이 노인으로부터 들었다. 노인이 장현이 마지막을 알고 있다. 와가지고 이 노인장한테 장현의 시신이라도 있으면 그거라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10년이 넘게 함구하고 있던 그 사실을 이 영감님이 장현 이 길치한테 알려주죠. 사실은 살아있다. 장현이 살아있다. 내가 죽은 거라고 했던 거는 그래야만 더 이상 장현을 쫓지 않고, 왜냐면 이미 대역죄인이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그냥 죽었다고 한 거다. 사실을 이제 길치한테 털어놓고, 그런데 사실 나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다. 그런 얘기까지 또 해주죠. 여기서 이제 장현이 사실은 그분은 죽지 않았어요. 살아계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장현이 죽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길체의 표정, 충격 지금 제대로 받았어요. 충격받은 길체고, 지금 보면은 눈가에 이 눈물이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맺혀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회상씬으로 이어지는데, 또 이제 기억을 심지어 또 잃었잖아 이때. 그러니까 그 사실까지 이 영감님이 말해주잖아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리고 기억을 잃은 몸으로 어딜 막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막아서는 그 씬이죠. 대체 이 몸으로 어딜 가십니까?
여기 머무십시오 이렇게 기억도 못하시고 몸도 성치 않은데 보면은 약간 지금 혼이 좀 나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 기억이 없어. 정상이 아니야 머리가 지금. 그런데 자기 본능 그거에 따라서 지금 그냥 가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합니다. 자꾸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기어코 그냥 떠나는 거야. 말리는 거를 뿌리치고 이렇게 떠납니다. 길체가 여기서 이제 경악을 하는데 어르신이 말씀해 주시죠. 무슨 꽃소리를 따라간다며 가버렸어요. 이렇게 이 꽃소리라는 거를 길체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엄청난 걸 담고 있는지 장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꽃소리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갔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이렇게 충격받은 모습으로 감동도 엄청나게 받았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길체입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그 영감님의 대답에 따라서 다음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나러 와요. 요거는 옛날에 능군리에서 기생집을 운영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죠? 거기에 그 량음도 있고 그지. 그래서 거기를 길체랑 그러니까 드나들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여관 비슷하게 또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근데 보면은 그 기억을 따라서 또 기생집도 왔던 모양이에요. 지금 보면은 기생이잖아요. 네. 기생한테 와가지고 또 말을 하죠. 네. 묻는 말에 대답을 못 해줬다면서 네. 빨리 말해줘야 한댔어요. 근데 이 에피소드가 그 기생집 앞,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량음이 머물던 그 유곽 앞에서 그러니까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생긴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생집이랑 연관이 깊지. 그 앞에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기생한테 이렇게. 그래서 또 정보를 얻은 거죠. 네, 정보를 얻은 거죠. 회상신으로 또 이어지는데 낭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좀 그랬어. 그게 바로 이 장면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그랬다라는 의미를 길치한테 말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끝내 못 말해줬다. 말해줘야 된다라는 걸 이 기생한테 지금 들은 거예요. 그 길체를 찾으면서 또 어디로 가버렸다. 그 소리를 한 거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상신을 이렇게 또 그리는 거고 여기서 장인이 그러잖아요. 낭자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한테 좀 그랬어. 이 말 하잖아요. 그래서 길체가 좀 그랬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말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장인이 얼버무리면서 다들 기다리겠소. 네, 그냥 들어갑시다. 이렇게 딱 말을 돌리면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장인이. 그러니까 장인을 막 쫓아가면서 길체가 말하죠. 여기서 또 말을 했으면 끝까지 해라. 아니 뭐가 그러냐고요. 처음 만났는데 대체 뭐가 그래? 야!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때 즐거웠던 한때의 그 회상이 나오면서 길체도 이제 아는 거죠. 아 그때 그 말 뭐가 그랬는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여기서 또 대놓고 그리고 기생이 또 말을 해요. 좀 그런 게 뭔지 몹시 궁금해 했었는데 내가 말을 못 해줬었다. 그 말을 해줘야 한다나 뭐 어쨌다나. 또 기생이 만났던 장현의 회상으로 또 장현의 그 씬으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그 당시에 유곽 앞에서 길치한테 못 해줬던 말은 뭐냐면 한순간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렸다는 뜻이었어. 해서 이젠 되돌릴 수 없다 나의 마음을. 그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나한테는 길체뿐이다. 한눈에 반해버렸고 단순히 반한 거로 넘어서 내 마음을 온통 완전 빼앗겨버렸다. 길체를 만난 순간 내 인생은 그냥 끝이었다. 길체한테 사로잡혔다.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렸고 그리고 이젠 되돌릴 수 없게 됐다. 그 말을 해줬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못한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길체 장현의 행보를 따라가면서 점점 더 그에게 이제 감동하게 되는 길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막 OST랑 같이 너무 감동적으로 엄청 잘 나왔었잖아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요. 마지막 사람을 딱 만나는데 이 아주머니. 여기 보면 한양에서 길체가 살았던 곳이잖아요. 혼자서 집 나왔을 때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왔을 때 그 살았던 곳으로 와가지고 지금 보면 이 아주머니가 살고 계신데 거기다 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아주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장현이 여기 왔을 때는 이미 길체는 없으니까. 근데 아주머니가 딱 어떤 안악내?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아십니까? 며칠 내내 찾아왔었는데. 그리고 다시 장현 씬으로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아니 또 오셨네. 여기 찾는 사람 없대두?
장현은 기억이 온전치를 못하니까 그럴 리가 없다면서 염려 말라고 그깟 한 달 웃으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 했단 말이오 하면서 지금 요런 표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약간 기억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리고 이런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 장현이 밟아왔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깨닫죠, 길채가. 그러면서 엄청난 감동을 또 받죠. 서방님은 나를 처음 만난 날부터 거슬러서 나를 찾아오고 계셨군요. 길채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10년 만에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람이 대체 어디서 뭐 했는지 되게 답답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잃은 기억을 더듬어서 자기를 찾아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았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만난 사람이 없어.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하면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데 문득 딱 생각이 나죠.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데 해답은 자기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야 할 장소, 자기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장소가 문득 떠올라요. 이런 식으로 장현이 길채를 만났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쭉 행보를 이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기와 했던 그게 마지막 행보지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기가 장현과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서방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헤어지기 전에 했던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데, 능군리 옆에 산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조그맣게 오두막집 짓고 단 둘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이제는 뭐 시끌벅적한 거 싫고 둘만 같이 모여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자기 기억을 따라서 산으로, 능군리 옆에 자기가 말했던 그 약속했던 그 산으로 갑니다. 그 장소를 찾았는데, 아니 능군리 옆에 산이 있는데 거기서도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그 장소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 진짜 기가 막히게 장현이 집을 지어놓은 거야. 여름에는 뭐 어떻고 봄에는 어떻고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딱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기가 막히게 장현이 그 장소를 찾아가지고 장현이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현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능군리 옆 산, 자기가 말한 확실한 그 장소에 진짜로 있는 오두막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보고 여기서 길채가 놀라요. 뭘 보고 놀라냐면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가을에 담근 머루주를 겨울에 꺼내 마시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머루주까지 담겨있는 모습을 보고 거의 확신을 하죠. 이 집은 맞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와중에 뒤에 의문의 실루엣이 한 명 딱 나타납니다. 발자국 소리를 들은 길채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역시나 그곳에 있는 사람은 장현이 되겠죠. 근데 장현의 표정을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길채를 기억 못해. 심지어 자기 앞에, 눈앞에 있어. 찾아왔어. 지금까지도 기억을 못 찾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길채는 그게 아니죠. 꿈에서라도 그리던 자기의 서방님, 자기 랑구님이 앞에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찐으로 이렇게 놀라고 있는 길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장현은 그냥 어리둥절할 뿐이죠. 이렇게 담담한 모습으로 길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장현을 만난 기쁨과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슬픔을 이제 동시에 담고 있는 이 길채의 표정, 그리고 길채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의 장현은 모르는 여자가 자기를 보면서 저런 표정,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러니까 그냥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적인 둘의 재회 장면, 요거를 이제 딱 마지막으로 제가 선정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자, 20일의 명장면 가지고 왔어요.